네, 안녕하세요. 백지입니다. 지난 3월도 한 거의 이제 중순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지난 시간 동안 잘 보내고 있었고요. 그 시간 기간 동안 또 생일이 좀 지나가서 네, 만 나이로도 한 살이 좀 지나 먹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좀 제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처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당연하게 도박의 시작, 도박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옛날에 내가 이랬었던 기억이 있었고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저도 한번 리마인드 할 겸 근데 좀 오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를 복학했던 때가 2009년이었죠.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했어요.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 이제 거기 일하고 계시던 직원분들이 도박을 하던 걸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했던 도박은 이제 스포츠 토토, 그 종이 토토라고 하죠. 네, 그거를 하고 계신 걸 제가 이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군대를 전역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고,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도박이라고 한다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카지노, 아니면 뭐 하우스, 뭐 카드나 화투, 그리고 이제 뭐 슬롯머신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. 도박이라고 한다면은. 그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었고, 관심도 없었고요. 일하다가 이제 좀 청소하던 타임이었는데 그 타임에 두 분이서 이제 막 핸드폰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뭘 보고 계시더라고요. 한참 일하고 있고 저도 약간 좀 여유로운 시간이어가지고 뭘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가서 이제 봤어요.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시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스포츠 토토 뭐 이것 때문에 뭘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뭐예요?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뭐 이런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. 뭐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잘 맞으면 돈도 벌 수 있다. 뭐 그냥 뭐 소소하게 걸면은 용돈 정도는 벌 수 있다. 몇만 원 정도는.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흥미가 좀 가더라고요. 저 역시. 제가 그때 당시에 알바 시급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,000원이었나 4,5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. 요새 시급의 거의 절반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토요일, 일요일을 제가 알바를 하면서 완전 시간을 갈아놓고 제가 알바를 했었거든요. 이제 말 들어보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냥 몇만 원 조금 해가지고 잘 맞으면, 운이 좋으면, 뭐 진짜 용돈 정도는, 알바비 정도는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재밌겠다, 재밌겠다 하다가, 나중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결국 그 흥미에 못 이겨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? 흔히들 말하는 그 초심자의 행운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. 맞은 금액이 뭐 한 5만 원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알바를 하루 왼종일 해가지고 받는 돈이 한 그때 뭐 9만 원, 뭐 8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뭐 절반 이상을 제가 그 잠깐으로 해가지고 번 거잖아요. 그 초심자의 행운이 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냥 오히려 이거 되네? 이거 할 만한 거네? 이런 생각을 좀 더 들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도박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도 몰랐었고 스포츠 경기를 걸어서 하는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그리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건지 위험성을 전혀 몰랐습니다. 그걸 누군가 저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스포츠 토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취미가 공유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그냥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그냥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 중에 하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다 할만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도박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줄곧 맞을 수는 없었겠죠. 뭐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았고 계속해서 이제 저도 5,000원, 만 원으로만 계속 찔끔찔끔 이제 맛만 보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도박을 했었습니다. 제가 알바비로만 용돈을 쓰던 시절이어가지고 알바비 내에서 소액으로만 그때 당시에는 했었기 때문에 뭐 생활에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죠. 대신에 다른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죠. 그때 당시에 이제 3학년을 복학을 했지만 제가 이제 좀 학교 공부나 학교 생활에 좀 겉돌았어요. 적응도 잘 못했고 공부를 잘 따라가지도 못했고 공부를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강의하시고 있는 그런 시간 동안에도 뭐 제가 뭐 강의 내용을 필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노트에는
다음 경기에 대한 뭐 저만의 분석, 뭐 경기 흐름이 요새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런 거 정리하면서 다음 내가 어떤 경기를 걸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공부를 안 하고 오히려 그냥 도박 공부를 했던 거죠. 내가 다음 경기에 대한 분석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당첨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더 뒷전으로 두고 등한시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도박을 이어갔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알바를 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어요.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시던 매니저분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좀 사람이 필요했는지 좀 돈 더 쳐줄 테니까 같이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저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알바비 더 준다고 하면 뭐 당연히 땡큐죠.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알바비도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좀 주에 받는 돈이 몇만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.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5천 원, 만 원만 했던 도박이 이제 만 원, 몇만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.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베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도박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으로 제가 그때 10만 원, 그러니까 제가 한 도박 안에 처음으로 10만 원을 걸었던 그 도박 베팅의 경험은 아직도 좀 기억에 선명히 남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 전까지는 뭐 2만 원, 뭐 3만 원 이렇게 걸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왜 그 경기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서 왜 갑자기 안 하던 베팅의 액수를 갑자기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뭐 제 나름의 공부를 뭐 분석을 했던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에 4경기를 걸었습니다. 10만 원에 6배였던 걸로 아직까지도 기억하는데 제가 왜 자꾸 이 10만 원의 베팅, 처음에 이 베팅을 아직도 이렇게 기억을 하냐면은 그때 저의 모습을 아직까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럽니다. 여태까지는 뭐 돈을 잃어도 그만이긴 했지만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하루 알바비였거든요. 도박을 이제 베팅을 해버렸으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제가 하루 완전히 일했던 걸 날려버리는 거잖아요. 10만 원이라는 돈이 매우 컸다라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던 때였어요. 그래서 이 10만 원을 잃으면 어떡하지? 와,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 때문에 경기가 있던 그 시간, 그 새벽 동안은 제가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. 그냥 마음 편하게 다른 날 같았으면 마음 편하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결과 확인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 결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처음에 그 10만 원의 베팅에 대한 경험이 좀 남달리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틀렸습니다. 10만 원을 날리게 되었어요. 이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10만 원은 알바생 치고는 큰 돈이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구나,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만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아쉽고 그때 당시에 제가 틀리게 됐던 그 경기가 저는 확신을 했던 경기였는데 오히려 그게 틀리고 나니까 이거 딸 수 있었는데 못 땄구나, 이런 생각이 저를 더 도박에 이끌었던 것 같아요. 그 신영철 박사님이 썼던 어쩌다 도박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흔히 사람들이 비긴의 기억을 가지고 도박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초심자의 행운이 터져가지고 정말 큰 금액을, 뭐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도박으로 돈을 땄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원동력 삼아 그걸 자양분 삼아서 끝까지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아깝게 틀린 경기, 정말 될 것 같았는데 틀렸던 경기, 이런 경기들 때문에 오히려 더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쓰셨던 게 있거든요. 저는 약간 이 후자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. 그 10만 원을 잃어서 너무 아깝게 틀려가지고 못 먹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 이전까지 제가 이제 도박을 짜잘짜잘하게 계속 이어오고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라고 좀 제 나름의 좀 믿음이 좀 견고해졌던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정말 너무 아깝게 틀린 경기, 그러니까 뭐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제가 도박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어느 날 이제 같이 알바를 하던 대학교 한 학번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 녀석이 이제 어차피 그때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, 그러니까 일하던 형들이나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스포츠 토토, 종이 토토를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. 형, 혹시 사설 사이트라고 있는데 사설 할 거면 여기로 한번 해보세요. 이 도박에 대한 생각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. 그때 당시만 해도.
도박이 나쁜 게 아니다, 돈을 벌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설 사이트가 합법은 아니고 불법이긴 하지만 오히려 돈을 따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좋은 환경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, 그때는. 그러니까 뭐, 아, 그런 게 있어? 형도 괜찮으면 뭐 하고 싶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. 나중에 뭐 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후배의 녀석에게 결국 혹해가지고 나중에 연락을 하고 사설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지옥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뭐 도박의 시작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네,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내 발로 내 의지로 그냥 나 오늘 도박할 거야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 도박할 거야 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. 주변의 사람들, 주변의 친구들 뭐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다. 뭘 하고 있는지 보는데 도박이야. 근데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이걸로 뭐 돈을 따고 있고 뭐 얼마를 땄니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열에 10명이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열에 몇 명 정도는 거기에 혹하고 재밌겠네? 얘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? 쟤도 저렇게 따는데 나도 이 정도도 할 수 있겠는데?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 역시 그랬고 아무튼 뭐 그렇게 저도 도박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주변 사람들의 그런 영향, 환경 때문에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제가 내가 도박을 만약에 그때 알바를 안 했으면 도박을 안 했을까? 그때 내가 알바를 하고 있던 곳에서 그 도박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도박을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결국 도박을 접하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 도박에 한 번은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끔씩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. 아, 나한테 도박을 소개시켜 줬던 놈 정말 진짜 때리고 싶다. 뭐 하고 싶다. 진짜 막 원망하고 화내고 막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. 결국 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재밌게 했고 뭘 했던 거 간에 내가 재밌어 보였고 내가 흥미를 가졌고 해볼까 하고 했던 건 제 손가락이고 제 자신이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문제인 거죠. 남이 소개시켜준 건 정말 환경적인 요인이 좀 안 좋았긴 했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정말 아쉽긴 하지만 결국 제가 시작했던 일이고 제가 선택했던 일이기 때문에 뭐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런 후회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나를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도박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 계기를 아직도 원망하고 계신지 내 탓보다는 그 사람들 탓을 하고 계신지는 아닌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남 탓을 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화를 가지고 단도박을 이어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올바른 단도박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화와 분노를 사귀지 못하면은 결국 그건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지금 단도박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나에게 도박을 소개시켜줬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직도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좀 꺼내보게 되었고요. 좀 제 의도가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 도박 이야기를 아직도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저도 도박 중독이 그러니까 도박을 했던 그런 습관, 몸의 경험들이 아직도 몸에 많이 배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.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, 나는 어떻게 지금 단도박을 이어가고 있는지, 내가 화가 많은지 이 정도만 생각해 주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